한 여자는 53년 동안 자기 이름이 진짜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가족도 과거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한마디를 듣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날 한 사람의 인생은 두 개의 이름으로 갈라집니다. 2025년 겨울 병원 중환자실 한 여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53세 박순희 어머니 박정숙이 희미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 평생 자신을 키워준 손. 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입니다. 순이가 귀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순이야. 네, 엄마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이의 세상 또한 멈췄습니다. 사흘 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순이는 텅 빈 어머니의 방에 섰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칸. 어릴 때부터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서랍.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누렇게 바랜 봉투. 순이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평생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 이제야 꺼내려 해. 너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1975년 12월 24일 서울역에서 엄마가 너를 데려왔단다.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순이는 편지를 든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어. 3살쯤 되어 보였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어. 엄마는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 다가갔어. 한참을 달래주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어. 엄마, 그 한마디에 엄마 마음이 무너졌어. 그래서 너를 데려왔단다. 순이의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진짜 부모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엄마는 나를 훔친 걸까? 53년간 엄마라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훔친 사람이었던 걸까? 편지에는 더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도 무서웠어. 다음 날 아침, 죄책감에 너를 데리고 다시 서울역에 갔어. 혹시 누가 널 찾고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너를 찾는 사람도, 너를 알아보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그리고 너를 내 딸로 키우기로 했어. 편지 마지막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날.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 그 한마디가 엄마한테는 세상 전부였어. 사랑한다. 내 딸아.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며칠 후, 순이의 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순이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나도 몰랐어.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편지를 읽은 지은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해보자. 요즘은 쉬워, 간단해. 생물학적 가족을 찾을 수도 있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잖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찾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그날 밤 순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 4살 생일,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 어머니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 늘 촉촉함이 있었다는 걸 순이는 이제야 알아챘습니다. 왜 우셨을까?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순이는 사진첩을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53년의 기억이 전부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찢을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순이는 결국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상자 깊숙이에서 작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옷 한 벌, 빨간 원피스, 3살짜리가 입었을 크기. 어머니가 50년 넘게 이걸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6주가 지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귀하의 검사 결과 형제 관계로 추정되는 유전자 일치 항목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제. 순이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름 이재윤. 나이 50세. 순이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순이는 재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재윤 씨 맞으시죠? DNA 검사에서 매칭된. 아, 혹시 누나세요? 재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누나를 서울역에서 잃어버렸다고.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다? 버린 게 아니라. 대전의 한 카페. 순이와 재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재윤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누나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고 낡은 빨간 니트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1975년 12월 24일.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해 겨울,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직후였습니다. 저를 낳고 산후조리 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데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역에서 아버지는 전 재산이 든 보따리를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돈도 옷도 먹을 것도 없었죠. 갓난아기는 울어대고 3살짜리는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를 영무원들이 보이는 곳에 앉혀두고 금방 올게라고 말한 뒤 저를 살리기 위해 떠나셨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누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재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을 역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딸을. 아버지는 미친 듯이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없었습니다.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는 이미 누군가가 데려갔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시장에서 작은 빨간 니트 모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 모자를 들고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현주가 있을까봐.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주야, 아빠야.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갔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75년 12월 24일. 그날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넌 알게 될 거야. 변명하지 않을게. 아빠가 널 두고 갔어. 아빠는 그날 밤 제정신이 아니었어. 추위에, 배고픔에, 절망에. 하지만 현주야. 다음 날 너를 찾으러 갔을 땐 넌 이미 없었어. 그날부터 아빠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서울역에 갔어. 빨간 모자를 들고 혹시 널 만날 수 있을까 해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빠는 그 자리에 갔었어. 현주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어. 다만 이것만 알아줘. 아빠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눈 감는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부를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았길 바란다. 행복했길 바란다. 사랑받으며 자랐길 바란다. 사랑한다, 현주야. 아빠가.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재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을 못 드셨어요. 드시면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빨간 원피스, 빨간 원피스. 내 새끼. 재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저 처음엔 누나가 원망스러웠어요. 누나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고통받으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재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누나도 많이 아팠겠네요. 우리 모두 다. 순이는 재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동생의 손.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재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한 분이 누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서진복지재단 서동현 이사장님이에요. 복지재단? 그분이 왜? 1975년 그날 서울역에 대해 아는 분이래요. 서울 서진복지재단 사무실. 순이는 지은
재윤과 함께 서동현을 만났습니다. 62세, 온화한 인상의 남자. 서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희 씨, 아니, 이현주 씨. 먼저 사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75년 12월 24일 서울역에서 한 남자의 보따리를 훔친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근데 경찰에 신고는 못 하셨어요. 그냥 그만두게만 하셨대요. 그게 아버지 평생의 죄책감이 됐습니다. 서동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고했으면 그 돈이 주인한테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그 가족이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평생 그 생각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때 그 가족을 꼭 찾아서 사죄하라고. 그래서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역 기록을 추적했고요. 5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찾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동현이 말했습니다. 이현주 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또 계세요. 저희 재단 자원봉사자셨는데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역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휠체어를 탄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8세 김민정. 할머니는 순이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다가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때 서울역에서 일했어. 1975년 12월 24일 그날 밤을 어떻게 잊겠니?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크리스마스 이브라 여기 북적였지. 대합실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어.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한참을 지켜봤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때 한 여자가 다가갔어. 30 초반쯤 됐을까? 아이 옆에 쭈그려 앉더니 한참을 달래주더라고. 그 여자가 그래, 내 엄마. 박정숙 씨.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달래주는데 아이가 울다가 그 여자를 올려다봤어. 그리고 엄마라고 했어. 낯선 여자한테. 그 한마디에 그 여자 표정이 무너지더라고. 그러더니 아이를 안고 간 거야.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다음 날 12월 25일 그 여자가 다시 왔어. 아이를 데리고. 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 안을 한참 서성이더라고.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 나는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이 아이를 데려간 죄책감에 돌아온 거구나. 혹시 아이 부모가 찾으러 올까봐. 할머니가 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 여자는 그냥 돌아간 거야. 아이를 데리고. 순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훔친 게 아니야. 널 구한 거야. 그리고 돌려주려고도 했어. 근데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순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25일 같은 날 같은 장소. 하지만 엇갈렸습니다. 서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절박했고, 모두가 후회했고, 모두가 사랑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지은과 재윤이 함께했습니다. 순이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딸 순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다음 날 다시 서울역에 갔던 거 알았어요. 나를 돌려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날 데려온 거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밤 나한테 다가와줘서. 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안아줘서. 그리고 평생 내 엄마로 살아줘서.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2번 사랑받은 아이였어요. 친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지은이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불러드리면 돼요? 이현주라고 해야 해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해. 나는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이현주로 태어나서 박순이로 살았어. 둘 다 나더라. 재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저도 이제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랑 같이 저녁 먹자. 지은과 재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가 남긴 빨간 원피스와 아버지가 남긴 빨간 니트 모자를 나란히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두 개의 빨간색, 두 개의 사랑, 두 개의 이름. 순이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액자 앞에 촛불을 켭니다. 한 번은 엄마를 위해, 한 번은 친아버지를 위해.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 사랑받은 아이였습니다.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울고 있던 3살 배기 여자아이. 그 아이는 50년이 지나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가족을 품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